이 같은 국내 경제 상황 때문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는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존보다 낮춘 1.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제통화기금 내놓은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네. 2.9%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월에는 2.7%로 전망했는데 예. 0.2%포인트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예. 지속되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러피언 국가들의 견조한 소비, 견조한 투자 이런 것들이 진전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반영하면서 예.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그래픽에도 봤지만 우리나라는 0.3%포인트 내린 1.7%로 낮춰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1.7%포인트가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우리나라가 역사상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한 것 같아요. 예. 1960년 이래로. 예. 그럼 1980년 이때 오일 쇼크에 따른 충격으로 역성장 마이너스 1.6% 역성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1998년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에 0.8% 성장에 그쳤죠. 예. 마지막으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이때 우리나라 경제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했습니다. 예. 근데 이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 1.7%가 가장 낮습니다. 예. 말 그대로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자, IMF 수석 부총재에게 왜 전망치를 낮춘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The data for the last quarter of last year, there was negative growth, and that had to do with weakness in external demand, a worsening trade balance. That was the primary factor. 자, 앞서 인터뷰 들어봤지만 가장 먼저 수출 부진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오늘 네.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자, 무려 수출 효자였던 반도체 부문 네. 영업이익이 97%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20% 정도가 반도체 수출이에요. 예. 근데 그 반도체 수출액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예. 엄청나게 감소한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이 좋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역시 삼성전자도 반도체 4분기 영업이익률이 96.9%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예. 그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수출액이 감소한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방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던 월드뱅크,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요. 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글로벌리 세계 경제가 로우 그로스, 소위 말하는 경기 저성장. 침체, 저성장.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내구재 수요가 줄어요. 예. 많은 우리나라의 수요처, 반도체의 수요처가 내구재에 들어가는 부품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예. 그러니까 내구재 수요가 주니까 생산 계획에서부터 반도체 수요를 줄여나가는, 재고를 줄여나가는, 결국 수입 수요가 주니까 우리나라의 예. 수출이 부진해지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수출도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언제쯤 중국 덕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 덕을 나름 볼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가 지난 10월보다는 상향 조정된 게 맞지만 예. 여전히 이 2.9%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예.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국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25%, 4분의 1가량이 중국으로 가지만 예. 중국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75% 수출 대상국들이 경기가 계속 부진해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뚜렷하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제통화기금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물가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수석 부총재 인터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We would have the concern about having both high inflation with very weak growth. So it's very important to bring down inflation durably in terms of the trade-offs that have to be faced, which is you want to bring inflation down. 자, 금리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자, 전기, 난방, 교통요금 인상, 그리고 그 외에도 예.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물가를 잡으려면 지금 우리도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됩니까? 예.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모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금리가 이제 멈출 수도 있겠구나. 정점 왔구나. 예.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유독 우리나라만 이 물가 상승률을 못 잡으면 물가 안정화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놓일 수 있고요. 예.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것은 기업에게 가게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되니까 그렇죠. 경기가 또 오히려 악순환되는 그런 경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IMF에서도 경고했듯이 물가 잡을 때는 반드시 물가 잡는 데 집중하라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를 잡으면 또 소비가 줄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소비입니다. 그동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떠받쳤던 게 이 소비인데, 만약에 네. 물가가 계속 오르면 네. 지갑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스티커샥이라고 합니다. 예.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태그 가격, 스티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물건을 사는 걸 멈추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겠다는 상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실제 말이죠. 소득 월액에서 기본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자 지급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 가스비, 전기세, 앞에 말씀하셨던 물가 또 인상 요인들. 물가 인상 예. 요인들, 뭐 택시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이런 거 필수재적 소비 지출액이 다 나가고 나면 정작 소비할 여력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 우리 MZ 세대들은 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 통장이 되니까 소비할 여력은 축소될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에 회복된다 이런 기대가 많은데 네,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반기에 물가 안정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예. 물가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더 큰 위협에 처할 수 있겠다 예. 강조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신흥국 경제가 나름 부상합니다. 선진국 경제가 좀 어렵지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신흥국들이 굉장히 높게 부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출 경기가 어려운데 부상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또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예. 신상품을 또 개발하는 이런 데 좀 집중함으로써 어려운 수출 여건을 좀 개선해 나가는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맞물려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둘 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